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11월 1일. 이제 2018년도 2달밖에 안 남았군요. 오늘 송영선 시사 360.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4조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54조라는 숫자에 대해 그렇게 낯설지 않을 겁니다. 우리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고 일자리 정책 프로젝트 189개를 내놓으면서 거기에 드는 돈 22조를 써서 4대 강 사업을 했다면은 22조 1인당 돈을 얼마씩 준다고요? 얼마씩 줘도 100만 명한테 1억씩 줘도 100만 명한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54조라는 돈 100만 명한테 1인당 5,400만 원씩을 줄 수 있는 돈이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돈 들여가지고 일자리 만든 게 정부에서 발표한 게 5,000개를 만들었답니다. 우리나라 참 부자예요. 이 돈 54조를 들여서 5,000개 일자리 만드는 그 구체적인 일자리 내역도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 54조라는 돈의 힘, 제대로 된 54조의 힘을 어떻게 발휘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의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미국은 16개의 정보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각 부처 산하의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에너지, 국토안전부, 재무부, 상무부, 국방부, 정보국, 그와 별개로 CIA가 있어요. 그리고 FBI가 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은 정보의 중요성을 더 한층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뉴욕 상공을 날라 들어온 19명의 그 테러리스트들, 20대의 테러리스트들, 만약 정보를 제대로 각 정보부처마다의 정보를 제대로 종합하고 분석하고 서로 공유를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미국이 정보 때문에 크게 충격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1941년 12월 7일 마찬가지로 진주만 공격. 나름대로의 전신부호를 분석했지만 그 정보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설마라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역시 9.11 테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중동 테러 분자들이 들어와서 뭔가 일을 저지를 거라는 정보를 FBI가 20개월 전에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지만 그 정보를 제대로 같이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운 결과로 9.11이 발생했습니다. 47년 트루먼 대통령이 국가안보법 National Security Act라는 그의 근거를 두고 CIA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CIA도 있고 FBI도 있고 다른 관련 부처들의 많은 정보 확보 채널이 있었지만 그걸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컨트롤하는 타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정보법을 2004년에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DNI라는 걸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이거는 어떤 행정부처의 소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DNI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정보를 찾으러 다니는 기관도 아닙니다. 다만 각 부처 산하에 혹은 독립적으로 있는 정보기관들이 그들의 정보를 모두 이곳에 모아서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공유하고 분석하고 함으로써 다시는 9.11 같은 테러도 없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미국이라는 땅덩어리의 안보와 미국이라는 국가의 국민들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는
역할을 이 54조 원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숫자가 뭐 45억 원, 45조, 66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2018년 예산 뭐 60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그전에는 정보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거의 많은 예산의 대부분을 국방부 산하에 뒀습니다. 근데 DNI라는 걸 따로 만들고, DNI라는 걸 만들기 전에는 국방부 산하에 두지만 실질적으로 정보를 총 수합하는 정보 공동체의 수장은 CIA 국장이 했습니다. 근데 DNI를 만들고 16개의 정보 수집, 분석, 총괄, 관리하는 것의 수장은 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지금 클래프가 하고 있어요. 클래프 국장이. 꽤 오래 합니다. 2010년 이후부터. 2010년부터. 2016년이 아니고 10년부터. CIA는 CIA 국장대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대로 국장이 자리를 지키지만 옛날처럼 CIA 고유의 역할만 하지 전체 정보를 총괄해가 정보 공동체의 수장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방송에서도 제가 미국의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다시 얘기를 끄집어내는 건 54조 원이란 돈을 미국을 지키는 신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예요. 정보 획득, 분석, 공유, 정책 위반의 반영, 참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전 세계 최강국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54조 원을 씁니다. 진짜 알뜰하게 쓰는 거죠. 지금 DNI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은 국방부에서 전쟁과 관련된 예산만 국방부에 그대로 두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정보에 투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사람 몸을 움직이게 하는 실핏줄 보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많은 땅덩어리 일일이 나가서 군사를 주둔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일일이 가서 개개인이 다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하거나 회사를 연 사람이 정보를 얻기도 한계가 있고, 이 16개 산하에 1,500명이 공식적으로 일하고 약 84만 명이 1급 비밀 취급 인가증을 가지고 일합니다. 이미 잘 아는 러시아로 망명한 에드워드 스노든 같은 친구가 NSA, 국방부 산하에 있는 NSA에 일하다가, 산하에 있는 정보기관 NSA 일하다가 정보 빼가지고 러시아로 도망간 배신자입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이 54조 원이란 돈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절대 필요 불가결한 돈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 봅시다. 이 54조 원 어떻게 쓰인지. 80년대 중반, 후반까지만 해도 일본의 국방비가 우리의 딱 5배였어요. 지금 일본 국방비하고 우리 국방비 거의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47, 8조, 일본 51, 2조입니다. 거의 같아요. 일본 50조 정도밖에 안 돼요. 일본 역사상 그 50조라는 건 그 일본 GNP의 1%. 그것이 2016년 같은 데는 0.9%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2019년 일본이 내놓은 국방비가 54조입니다. 지금 국내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일본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너희들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다. 국가로서의 위상을 지니지 못하는 행태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에 또 국내 정치인들은 망발이다, 망의락한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말에. 이 일본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안 좋게 해놓으면은, 그리고 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 중에 2분이 이건 대한민국 국가가 책임져야 되겠다 할 일이다. 국가 대 국가 문제가 아니고 65년 한일 합의에 의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하면서 합의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내용 여부를 가지고
일본은 돈 다 줬다. 우리는 그거 안 받았다. 이걸 국가 차원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한일 합의서로 3억 무상 2억 달러, 3억 달러 무상 2억 달러 차관으로 줬으면은 남은 것은 우리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18명 중에 2 판사만 우리 국가 책임지는 게 맞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설사 일본 측에 잘못이 있더라도 우리가 한일과의 관계를 끌어나가고 지역에서 우리 편을 하나라도 더 끌어넣기 위해서는 그런 걸 가지고 국제적인 문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제사회에 나가도 우리가 잘했다라고 할 데가 없고 전부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중국 1000만 명 이상이 죽었지만 지금 아베하고 손을 잡는 거 보십시오. 시진핑은 벨이 없어 거짓하고 있을까요? 이건 뭐 소탐 대실도 아니고 열등감의 발로도 아니고 그 개인의 잘못이 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국가가 중재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 안에서 그 고생한 만큼 배상을 다 해줘야 돼요. 이제 먹고 살만하잖아요, 우리가. 일본에게 지금 돈 1억 내놓으라고, 1인당 1억 내놔라고. 참 부끄럽습니다. 이 일본이 54조 원의 방위비를 쓰는 이유. 지금 전 세계, 제가 며칠 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에서 국방비 비용 쓰는 거로 세계 4위로 했더니 다시 자료를 찾아보니 3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3위.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사우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65조 정도 됩니다. 일본 54조를 쓰면서 54조 충분하지 않다. 2019년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때까지 GNP 1%를 76년 이후로 GNP 1%를 군사대국 안 하려고 일본 스스로가 자기를 컨트롤하면서 국방비는 GNP 1%만 쓰겠다고 하고 스스로를 묶어놨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다. 2%까지 하자. 일본 GNP 2%로 국방비가 되면은, 방위비가 되면은 10조 원입니다. 110조 원이 됩니다. 110조 원. 그를 향해 가자는 첫 발자국일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거에 대해서 일본 욕하고 끊임없이 싸우려고 하고, 근데 막상 일본이 잠수함을 갖는다, 항모를 갖는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의 큰 해군력을 갖는다, 배 아프고 욕하고 꼬집어 뜯고 비난하고 하면서 우리는 지금 완전히 국방력을, 북한이 우리에게 더 이상 위협이 아니다라는 그 명제 하나, 명제 아래 주변국도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군사 대국 되면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 54조 일본은 그냥 잠수함을 개발하고 항모를 다시 배치하겠다고 쓰는 돈이 아닙니다. 훨씬 넘어 국가 미래 전략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중국을 넘어서서, 지금은 겉으로 중국과 손잡고 좋은 것처럼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전략적 파트너인 것처럼 하지만 그 가슴 속에 갈고 있는 칼이 중국을 넘어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본 싫다면서 일본 밑에 깔리는 건 싫다면서. 근데 그들은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 다시 세계 제2위의 일본으로 부상하기 위해 국방비에 54조를 넣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로 돌아와 봅시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54조 신문에서 많이 보고 귀에 익었어요. 먼저 수수께끼가 54조를 쓴다고 정부가 발표를 해놔놓고 8월 현재 내놓는 결과를 보면은 42조밖에 안 돼요. 그럼 일자리 창출에 돈을, 예산 돌락할 때는 54조 돌락해놓고 지금은 뭐 42조? 이게 국회 예산처에서 나온 결과를 보니까 42조? 그 나머지 돈은 왜 누락이 됐냐? 어디 있느냐 하니까 예산 세부 배정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다. 일자리 예산 명목으로 예산 탔지만은 자료에서 누락됐거나 누락시켰을 수도 있다.
지방정부 고용 인건비 자료 취합이 안 돼 있어요. 이거 나라 재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장 한 구석에 노점상을 피고 있는 할머니도 재정을 이렇게는 관리 안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54조, 자, 그러면 그건 그만두고라도 42조 쳤다 합시다. 지금 12조가 공중분해된 것 같아요. 공중으로 정발한 것 같습니다. 현재 나온 이 보고에 의하면. 이것도 국민들이 따지도 않고 정부가 바로 밝히지도 않고 어정쩡합니다. 연말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곧 예결산 심의가 있으면 다시 한번 따지겠죠. 어쨌든 54조가 한 일이 뭐냐까 일자리 5,000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일자리 하나에 얼마짜리라는 얘기입니까? 에? 일자리 하나에 10억, 일자리 하나 만드는데 10억씩 들었다는 겁니까? 이 54조를 쓰면서 일자리 인프라 개척과 인적 지원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든다 해놓고 실제로 돈을 쓴 것을 보면은 직장 어린이집 지원, 연수 사업, 복지 비용으로 거의 다 쓰고 있어요. 선심성, 대통령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한. 브라질 안 봤어요? 룰라가 그렇게 센세이션하게 인기를 끌더니 결국 포퓰리즘은 금세 먹기에는 단 사탕인지 몰라도 그 속에 독이 든 거라는 걸 브라질 국민들이 압니다. 어떻게 알아? 옆집 무너지는 거 봤거든. 아르헨티나 박살나는 거 봤거든. 신흥국 중에 최고로 많은 석유 매장량을 갖고도 제가 어제 아르헨티나에서 7년 살았던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길거리 교수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데모를 한답니다. 교수들이. 먹고 살게 해달라고. 배고프다고. 그걸 봤으니까 브라질은 더 이상 이런 진보, 좌파, 포퓰리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자. 다시는 제2의 아르헨티나가 돼서는 안 되겠다. 54조를 가지고 재정을 설정해 놔놓고도 하는 얘기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줘야죠. 근데 일 만들려고 하는 기업에게 정부는 하는 게 뭐냐? 세금 걷어들이는 뿐만 아니라 규제만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법인세 미국보다 4%나 더 높아요. 예? 트럼프가 조금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도 그러겠지. 중국에 나가 있는 구글이나 다른 데 전부 들어오느라 법인세 1원도 안 받을 테니까 국내 들어와서 공장 세우라 하는데 제가 볼 때 삼성, LG, SK 전부 법인세 안 받을 테니 미국 와가 장사할 겁니다. 또 이 정부 내보내는 데는 또 규제를 다 걸어요. 그거가 돈이라도 벌어다 주면 좋은데. 그 다음 또 돈 어디 있어요? 노조. 노조 천국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힘 있는 그룹이 누구예요? 민주노총이야. 대통령도 손 못 대. 계속 키우는 거야. 마카로니 대통령 되고 난데 16%까지 지지율이 떨어진 거 노조하고 싸우려고 개혁하다 그래 됐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밀어붙인 거예요. 파퓰리즘 나는 관심 없다. 나라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복지지원. 여기 54조 원 다 때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2014년 러시아는 소치 올림픽 하는데 55조 원을 썼어요. 그 나라도 콩가루 같은 집안이니까 55조 원이나 쓰나가 넣어놓고 북경 올림픽보다 돈을 몇 배로 더 썼어요. 그래 놓고 지금 올림픽 특수효과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 부패, 콩가루 집안, 계획 없는 보여주기식 예산 설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보면은 이 나라 꼬라지를 54조 원을 들여가지고 5,000개 일자리 만들어 놨다 하고 이제 눈치 이런 나라를 보면서 자기 집구석 관리도 못하면서 70년 전 일을 가지고 지금 65년에 끝 정리를 다 한 걸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또 돈 내놓으라. 일본으로서 신경 쓰죠. 돈 1억 원, 1인당 1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급 파급 효과가 동남아, 중국에까지 다 미칠 수 있습니다. 강제징용이 한국뿐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본이란 국가의 국제 위상, 적당하게 일본의 위신도 살려주면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필요할 때 일본을 이용하는 방안을 내야지. 이런 것 가지고 창피를 주고 코너에 몰아붙이면 반드시 일본이 우리에게 복수합니다. 반드시 복수합니다. 일자리 5,000개 만들어 놓고 할 말 없으니까 지금 뭐 산과 전통시장에 화재 감시요원 1,500명, 독거노인이 살았는지 죽은지 확인하러 다니는 조사원 2,500명,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1,600명, 농촌환경정비원 5,000명, 라텍스 침대에서 방사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검출하는 방사능 검출 측정 요원 1,000명,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제로로 해주는 것을 제로카드에 대한 제로페이 홍보 안내원 960명. 참, 이 아프리카도 이런 통계는 안 내놓을 겁니다. 진짜 부끄럽고, 국민 돈이 아니야 지금. 한 나라는 그 돈 가지고 자기의 패권을 유지하고 전 세계의 정보를 수집해서 안보를 지키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국민들을 보호하고 개인의 자산을 지켜주는데 54조 원을 쓰고, 다른 한 나라는 군사대국이 위해서 그 나라의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24만의 군대를 지키기 위해서 54조 원을 쓰는데, 우리는 일자리 5,000개 만들고 전기 절약한다고 전기가 제대로 꺼졌는지 체크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직장이라고 일 시키면서 거기에 그 돈 주기 위해서 54조 원을 때려 넣는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 진짜로 양심이 있습니까? 참 나라가 지금 참말로 X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이념 주사파들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전대협들이 나아가 나라를 지 마음대로 떡반죽 주물듯이 한다고 큰 소리를 칠지 몰라도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언제까지 잘 먹고 잘 사는지 한번 보자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혹은 배울 게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제가 공유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많이 나눠야 됩니다.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방송을 가급적 흥미 위주가 아니라 팩트와 우리가 처한 상황 위주로, 국내외적으로 국제적으로 처한 상황 위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욕 쓰는 거 말고요. 그리고 허위사실로 사람 모함하는 그런 댓글 말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